네, 스님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6학년도에 경기도 중등 특수 임용고시에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로는 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연간 일정과 월별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고 2차 준비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부 방법이 절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공부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공부 환경과 공부 특성으로 조금 나눠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김은진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를 1년 내내 직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학부 병행이었는데 한 학기를 조기 졸업을 해서 4학년 1학기에는 학교를 다녔고 4학년 2학기에는 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교생을 포함하여서 9학점을 수강하였고 2학기에는 쭉 노량진에서 임용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엄청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스터디를 하는 루틴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1년 내내 쭉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상반기에는 그 직강에서 구성해 주시는 4명의 스터디원들과 같이 인출 스터디를 했고 하반기에는 그 4명 인원이 조금 많다고 느껴져서 둘둘 나눠서 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저는 MBTI가 엄청 P인 사람이라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잘 세우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임용 공부가 어쨌든 장기적인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좀 큰 덩이의 계획은 세우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지 정도는 계획을 하였고 뭐 세세한 페이지 수나 그런 것까지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순공 시간을 재지 않았는데요. 이게 공부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동기부여를 얻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그 숫자에 강박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에 가까워서 아예 순공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생각해보면 교생 전 상반기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교생 후에는 5시간에서 7시간, 그리고 여름부터 하반기 쭉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또 장의존형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제가 1차에서 그래도 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게 스터디의 역량이 컸다고 생각을 해서 스터디가 성향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꼭 1년 내내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스터디를 안 하고도 합격을 하신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강점이자 특성은 저는 회독이 조금 빠른 편이었고 단기 기억력이 조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같은 부분을 여러 번 회독하면서 키워드를 워딩대로 가져가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른 회독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본인의 특성에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 빠르게 여러 번 보면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간 일정인데요. 저는 우선 1월부터 11월까지는 연간 패키지 강의를 쭉 따라갔고 스터디 또한 1월부터 11월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상반기에는 주 2, 3회 정도 스터디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3에서 5회 정도로 늘렸고 시험 직전인 11월 혹은 10월 그때쯤은 거의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총 회독을 3회독 정도 했고 하반기까지 가서는 거의 11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1, 2월 기본이론 강의와 하반기 패키지 강의만 수강을 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개인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조금 하반기부터 달린 케이스여서 상반기에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요. 교육학도 11월까지 총 10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암기 과목인 법총론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시험 직전 날까지 전화 스터디를 계속했고요. 점자랑 지문자는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5월에 교생을 다녀왔는데요. 교생 기간에는 임용 공부에 살짝 병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생 때는 그냥 교생 실습에만 집중하고 따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월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1, 2월에는 금토일 직강을 다녔고 직강 끝나고 바로 학원 뒤에서 형성평가 기반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직강을 가지 않는 날에는 아침마다 법총론 매일 암기를 하고 교육학을 인강 듣고 복습하고 이런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학의 직강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법총론 스터디는 꾸준히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목요일에 한 칸이 비워져 있는데요.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계획을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만약에 보충할 게 없으면 그냥 반나절 정도는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과목별로 공부한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특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서를 보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내용을 기본 이론서를 진짜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를 풀어보면서 특학 지식에 대한 조금 감을 익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은진쌤께서 1, 2월에 단권화를 결정하라고 하셔서 저는 형성평가 단권화를 하기로 선택했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합격 노트가 진짜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 같은 초수분들께 합격 노트 단권화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출된 부분에 기출 스티커를 붙였고 기본 이론서에는 기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합격 노트에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만 살짝씩 추가하는 정도의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문자 전용 자료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특학에 두문자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 가면 두문자 자체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어떤 장애 영역의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고자 두문자 전용 노트를 만들었고 이거를 학원 오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보면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이선화 강사님의 기본 이론을 들었고 이때는 강의를 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학과 마찬가지로 기본 이론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의 그 익히 자료라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서 단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총론 같은 경우에는 1월 말부터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진 않았고 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조항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총론도 비슷한 분량으로 맞춰서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 스터디를 하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데 이게 빈칸을 그냥 손으로 채우는 거랑 말로 인출을 해보는 거랑 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 스터디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총론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법총론을 암기할 때는 생 암기를 했고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됐을 때 특강을 수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할 때 이렇게 기출이 언제 되었는지 기출 스티커를 붙였고 이렇게 합격 노트 기본 이론서에는 나와 있는데 합격 노트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써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총론을 외울 때 아이패드를 활용하시는 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종이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암기펜과 그리고 이 초록색 판을 가리면 이렇게 빈칸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 6월에는 기출 분석반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금토일 똑같이 직강을 수강했고 이때는 형상평가가 아니라 합격 노트에 있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위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매일 암기를 하고 교육학 기본 이론서를 정독했고 특학을 복습하거나 예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병행이었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학교 수업을 듣느라 오후에는 거의 임용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과목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특학은 압축 특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3월부터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압축 특강을 먼저 쫙 들으면 기출 풀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출문제는 꼭 미리 강의 전에 풀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풀고 간 날과 안 풀고 간 날의 차이가 진짜 크다는 거를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집중력의 차이도 달라지고 강의 내용을 흡수하는 그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미리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출을 분석하면서 합격 노트에 없는 부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완벽한 암기의 강박을 가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부 내용 암기하는 거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구조화를 익히면서 만약에 청각장애라면 청각장애 유형, 교육법 이렇게 쫙 그 구조화를 눈에 바르고 잘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월 때 교생하느라 못 들은 강의들은 인강 신청을 해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몰아들으면서 진도를 따라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학부 병행이랑 교생으로 인해서 들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서 수강하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이론서와 단권화를 회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강의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과목이라도 이론서를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충론은 이때부터 암기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똑같이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생 다녀와서 6월이 되면 되게 많은 내용들을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에도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교육학과 특학 모두 직강을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교육학 직강을 가고 주말에는 특학 직강을 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출을 8월 말부터 풀이를 시작했고요. 법총론이 아닌 그 외 암기 과목들도 7월 정도부터 스터디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학 스터디도 이때부터 짝 스터디로 변경을 했고 주 3, 4회 정도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선 특학을 세부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불안함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기출 플러스 그리고 기출에서 확장되는 내용까지 조금 꼼꼼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간혹 문제만 풀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도 봤는데 사실 이거는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고 강의까지 들어서 그걸 꼭 내 걸로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일 1개년씩 13년도 출시부터 25년도 유초중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요.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만 연도별 기출 인강을 들으면서 오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풀었던 기출 문제를 또 푸는 거지만 영역별로 볼 때랑 연도별로 볼 때랑 진짜 차이가 커요. 그래서 꼭 연도별 기출을 시간 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5개년 유초중 문제들은 시험 전까지 진짜 5, 6회독 정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확장할 내용을 조금 스스로 판단하여 단권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풀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이 틀려요. 저도 많이 틀렸고 그런데 정말 틀리는 게 당연하고 틀려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풀고 열심히 오답을 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이 시기에 최원희 교수님의 미라클 모닝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교육학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암기를 하면서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법총론은 이때부터 점점 양을 늘려갔고요. 이때도 똑같이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리고 7, 8월에 직강 수업 전에 한 8시 반부터 여기 모여서 은진쌤이 직접 총론 스터디를 봐주세요. 근데 저는 원래 총론을 엄청 싫어하고 암기도 안 돼서 어려워했던 편이었는데 그 은진쌤이 봐주시는 총론 스터디를 하고 진짜 감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진쌤이 직접 봐주시는 그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 스터디를 계속 참여했었고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웹과 UDL 그리고 검사도구 스터디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웹은 2.1과 2.2 중 뭐가 나올지 몰라서 다 암기를 했고요. UDL 같은 경우에는 은진쌤께서 만들어주시는 두 문자를 활용하면서 쉽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웹과 UDL은 그냥 내용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고 그 내용이 웹의 어떤 부분인지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펼쳐보고 비교하면서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연결지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는 합격 노트 자료를 기반으로 스터디를 했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뭐 연령이나 검사 방법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파이널 모고반을 들었고요. 이때는 직강 가는 날 외에는 루틴을 모두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오전에는 매일 암기랑 교육학 모의고사를 풀었고 오후에는 특학 단권화를 회독하거나 연도별 기출을 회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점자와 지문자 스터디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특학은 키워드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답안과 나눠주시는 모범 답안을 보고 비교하면서 워딩대로 암기하고 키워드를 잘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암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임용 시험이라는 게 문제를 딱 보고 어떤 장영역에 어떤 파트인지 딱딱딱 바로 생각나야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구조화를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모두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은 이미 밝혀진 문제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정말 버리지 말고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확장할 내용이 많아서 암기량이 늘어나는 시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이 조금 판단해서 잘 취사 선택해서 암기할 부분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한 편이라 그냥 확장한 내용을 다 가져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특학 스터디는 질문하고 답하는 스터디가 아니라 구조화만 딱 펼쳐놓고 안에 세부 내용을 쫙 인출하는 식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백지 인출 스터디를 말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정말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시기에는 백지 인출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스터디를 하는 쌤들도 이런 백지 인출 방식으로 스터디를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총론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기출에 많이 나온 문장들은 조금 통암기를 했고 은진쌤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부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과정은 파이널 모고 자료에 꼭 이것만큼은 보고 가라 하고 나눠주시는 것들만 봤고요. 웹 UDL 검사 도구는 똑같이 전화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리고 저는 막 학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할 때 그냥 밥 먹으면서 웹 어디 막 인출해봐 하면서 되게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인출을 했는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시절 때 점자랑 지문자를 조금 배워놔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9월부터 밴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점자랑 지문자도 법총론과 마찬가지로 정말 틀리면 아까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특꿈에서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이렇게 왼쪽처럼 문제를 내고 댓글로 칸을 채워서 댓글을 다는 그런 방식의 밴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발표가 나고 2차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1차 합격 발표 전에는 준비반을 신청해서 수강을 했는데 준비반을 무조건 저는 들으시는 거를 정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중반에 들어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준비반부터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말에 받는 문제들을 일주일간 연습을 했고요. 이때는 스크립트 완성을 하는 거에 조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산적 발문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호기심 유발 장치를 활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실현을 잘해야겠다 보다는 좀 스크립트 짜는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파키라 쌤이 해주시는 줌 강의와 사이다 면접책을 활용하여서 저만의 만능 틀을 완성했고요. 경기도 시책 파일을 보면서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하면서 암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난 후에는 이제 만들어진 스크립트대로 실연을 하는 것을 연습을 했고요. 이때는 모든 실연 연습을 영상을 촬영해서 저의 표정이나 시선 처리나 몸짓 같은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2차까지 꼭 은진쌤 강의를 따라가면서 수강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에는 수업 설계 역량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이거는 멘토쌤들이 만들어주시는 모의 문제에 나오는 그 설계 역량 문제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키워드로 쫙 정리하면서 한 파일로 정리를 해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책에 있는 모의 문제를 활용했고, 가끔 문제가 다 떨어졌을 때는 GPT 같은 그런 AI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줘 하면은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 답변을 녹음하고 나중에 들어보면서 답변이 잘 구조화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눈덩이 전략이라고 1월 첫 강의에서 은진쌤이 말씀하셨던 거를 아마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그 임용 공부의 전 과정을 진짜 관통하는 말이라고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하게 막 공부해야지 이거보다는 진짜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늘려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상반기에 인출이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꾸준히 진짜 하다 보면 하반기 때는 진짜 툭 치면 나오는, 진짜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다 말할 수 있고 진짜 술술 읊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꼭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만큼 큰 무기는 없으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생 실습 기간 혹은 슬럼프가 와서 공부에 투자하기 어려운 날도 있으실 텐데 이때도 법총론 매일 암기는 꼭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님을 믿고 따라가자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초수였고 이제 막 임용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고 고민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우리가 선택한 은진쌤을 믿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진짜 공부 방향성에 대한 감이 잡히고 자신감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하다 보면 진짜 하반기 때는 공부를 그냥 알아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인출도 술술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Love Yourself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사랑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터디를 하다가 남들과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 혹은 모의고사 등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짜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어쩔 수 없이 비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막 나의 단점만 보이고 힘들겠지만 절대 불안해하거나 자책하거나 막 초조해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몸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몸이 아프면 또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너무 나의 단점만 보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나의 배울 점으로 보고 그걸 잘 흡수해서 날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냥 자신을 믿고 정진하다 보면 진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칭찬하고 아껴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팁이라면 저는 공부가 힘들 때마다 교생 때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버텼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만 하면 아이들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의 교사가 돼서 만날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힘드시겠지만 1년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합격을 하면 딱 나오는 합격자 창이에요. 저는 이 합격자 창을 보는 순간에 진짜 힘들었던 그 임용 생활이 다 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최선을 진짜 다해서 웃으면서 이 합격자 창을 열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수 합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김은진 강사님과 파키라 선생님 그리고 2차 멘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